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 인수분해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공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치환 하는 거였고요. 그 치환에 대한 것 중에 두 번째 설명이 있었죠. 그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야 된다.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다 보면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꼭 그건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복잡한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문자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는 건 사실 인수정리 파트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쨌든 내가 인수정리라고 하면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문제에서도 강조해서 설명을 했지만 뭐든지 인수분해는 나누어 떨어진다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어떻게 있냐, 그리고 그 인수들이 어떤 구성으로 이제 형태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만 파악을 잘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본 원칙들을 좀 지켜가면서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는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야, 나는 좀 더 어려운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그 수능의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얼마나 정말 원리 위주로 봤냐인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제가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시기가 제가 촬영하는 시기는 수능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요번에 출제됐던 그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이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연계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도 해결하는 게 문제 예시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수학 문제를 푼다에 집중했었던 거지, 이 수학 문제가 갖고 있는 원리에 대한 걸 해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길게 나오거나 이 문제가 되게 문자들이 복잡한 형태로 나오면 그냥 이거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이 계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3개 뽑아가지고 하라고? 막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요. 그럼 뭐가 부족해서야? 개념이 부족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볼 때 그냥 강의 내용에 대한 걸 그냥 결과만 이해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있겠지만 그거의 시작점, 그리고 그거의 본론,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이걸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문제집에서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들로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건지 딱 정리된 그거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 공부법이 제일 지양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잘 보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수능이라는 것까지 달려나가려면 내가 내신 유지 잘해야 되고요. 심지어 내신 등급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방심하다가는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진짜 잘 나가야 되는데 공부법을 모르거나 고등학교에 대한 적응이 좀 떨어지거나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찌저찌 개념 공부하고 문제집 좀 많이 풀고 하면 성적이 잘 나왔어 했던 친구들이라도 이제는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교과서 대한 것들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줄글로 된 거를 읽기 시작하면 공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읽기가 꺼려져요? 여러분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 자세는 교과서에 있는 걸 정말 내가 그냥 시간 갖고 한번 읽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문제집들이 그냥 요약만 딱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중요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정말 제발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할 때마다 보면, 여전히 아이들은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하는구나. 문제 푸는 결과, 그 과정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효율성만 따지거나 아니면 내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대한 걸 정말 투자할 마음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저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잔소리 많이 할 겁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은요, 저를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국기 선생님 잔소리 정말 많이 한다.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까지 이렇게 수업 들어가면 1학년들은 정말 많이 한다고 하고요. 2학년들은 좀 하시네. 3학년들은 잔소리 잘 안 해요, 제가. 왜냐? 희망과 꿈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 3학년 예민하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도 굉장히 할 게 많고, 거기에 제가 잔소리까지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고1 때는 좀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나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면 그거 정도로 딱 임팩트 있게 하시면 된다고요. 인수분해도 사실 뭐 3차에 대한 거, 문자 3개짜리인 거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그럴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받아들이고, 이런 단계를 지켜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2가지의 원리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제1원칙, 1원칙. 차수가 만약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문자가 차수가 다 다르겠죠. 뭐 x에 대한 건 2차이고 y에 대한 건 뭐 3차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막 달라요. 그러면 차수가, 근데 거기서의 차수는 더 엄밀히 말하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문자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식을 정리할 때 대부분 내림차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걸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만약에 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을 했을 때, 이 문자들이 여러 개였지만 어디 한 문자로만 몰려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자, 이 나머지 문자라는 건 요걸로 내가 내림차순 정리했잖아. 그거의 문자 빼고 나머지 문자, 나머지 문자에로만 되어 있는 항을 관찰하셔가지고요,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복잡한 식이라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문구가, 여기서 써볼까? 너무 복잡한, 여러분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교육과정상 사실 인수분해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인수분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학습의 부담을 줄인 거야. 어떻게? 너무 복잡한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 거라고요. 선생님, 그럼 너무 복잡하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교과서의 문제 형태로 나오는 수준이다, 그럼 그거는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와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자가 섞여 있는 것들도 제법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예시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AB 더하기 AC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C. 자, 얘가 문자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예요. 근데 B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야. C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한 최고차항의 차수가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인수분해 하시면,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선생님은 그냥 B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B라고 하는 걸로 한번 묶어볼게요. B가 하나 있는 거 여기 A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C가 있죠. 돼요? 자, 그리고 나서 B는 하나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B가 없겠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는 상수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는 A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얘는 C가 될 거고 A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보여야 돼요. 공통인수. 이걸로 어떻게 해? 묶어내야지. 자, A 더하기 C로 묶습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돼서 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구나. 됐죠? 자, 만약에 C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해보자. C. 여기 있는 거 A로 묶일 거고요. 그런 다음 여기는 B로 묶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C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A에 그 다음 A 여기 있는 거 그래요? A부터 쓸까? A 더하기 B 이렇게 하겠다. A 제곱이니까 A 제곱 그 다음 AB니까 AB 됐나요? 자, 공통인수 꺼내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로 꺼내고 나머지는 A 더하기 C. 어때? 똑같잖아.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된다. 알겠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것부터 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높은 것부터 하면 안 되고 낮은 것부터. 그리고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원칙은 당연히 공통인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봤는데요. 그냥 이거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하기 전에 뭔가 공통인수가 딱딱딱 보여. 그럼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알겠지?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에 따라서 해주고 그런 다음에 공식이 보이면 공식으로 해주고 공식이 안 보이는데 반복되는 게 보인다? 그럼 치환해주고 근데 문자가 복잡하니까 공식도 아니고 치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에서 관찰을 해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올림포스에 있는 교재 순서대로 제가 쭉 가고 있기는 한데 이 순서에 맞게끔 어느 정도 딱 풀기만 하면 기본기는 정말 탄탄하게 가는 거다. 여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살 붙이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올인원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하고 지금 이 교재에 대해서 개념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살을 이렇게 붙여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앞으로 보게 될 개념서에 있는 개념 한 줄, 또 교과서에 있는 개념 한 줄, 뭐 밑에 나오는 조그만한 개념 한 줄, 이런 것들을 한 권에다가 다 모아놔야 단권화가 된다. 그걸 봐야 돼, 반복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뒤에 있는 거.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 보면 공식이 보여요? 공식 안 보여. 그쵸? 아무리 문자가 섞여 있어도 공식이 보이는 형태가 있고요. 얘는 지금 공식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원칙, 공통인수? 그래, 공통인수를 꺼내볼까? 그럼 여기 있는 거 x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걸로 묶어버리면 x제곱에 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 y야.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로 공통인수에 대한 게 눈에 딱 띄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x 더하기 y로 묶어.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 더하기 y에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맞죠?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최고차항의 차수가 어떤 것부터? 낮은 것부터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건 x가 3차까지 가니까 얘는 탈락이야. y에 대한 걸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에 대한 걸로 내림차순 하면 되겠죠. y로 묶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건 x제곱,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빼기 1이고 그 다음은 나머지 x세제곱 빼기 x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볼까? x로 묶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한 번 더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이겠구나. 괜찮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x 빼기 1과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원칙은 똑같잖아. 공통인수를 어떻게 한다? 꺼낸다. 꺼내.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들 적어주면 되겠지. 그게 뭐야? x 플러스 y가 될 거라고요.
됐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원칙 안 지키면서 그냥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인수분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순서가 지금 어느 정도 x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눈에 띄게 딱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y에 더하기 x제곱 y에 빼기 x야. 이거 식은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만 해도 눈에 안 보인다고 잘. x제곱으로 묶어볼까? y 빼기 1. 여기 y 빼기 1 없는데. 인수분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보이게끔 식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어 있으면 이대로 그냥 전개하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이 순서대로 제가 썼지만, 선생님 저는 그거 원칙 안 지키고 매번 인수분해 잘했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우연히 잘 된 거예요. 원칙대로 하세요. 알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더라도 원칙만 지킨다면, 그래, y에 대한 걸로 내림차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밟아 나가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유제 3번을 한번 볼까요? 얘도 보자. 일단 1, 첫 번째 해줘야 될 거는 공식이 보이는지입니다. 요거 아무리 봐도 공식이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문자가 2개야. 근데 여기는 문자가 3개잖아요. 문자 2개면은 뭐 3차인가 하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또 공통된 게 있나? 쉽지 않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 좀 유사한데 안 보여.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원칙. 첫 번째, 차수가 최고차항, 차수 낮은 걸로 내림차순. 자, 정리합니다. 어떤 게 있죠? 여기 2차고요. 여기는 2차고요. 그리고 Z는 1차야. 그러니까 Z로 한번 묶어볼까? 그럼 얘는 y제곱에 빼기 x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Z가 없는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선 Y의, Z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상수항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뭐 상수항이라고 봐도 괜찮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의 그 문자와 상관없는 그것부터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묶어볼까요? 얘는 x로 묶어요. 그럼 여기 x 빼기 y 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전혀 없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는 공통 인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y제곱 마이너스 x라고 묶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꺼내요. 그럼 마이너스 x에 y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y제곱 마이너스 x에 z 마이너스 x가 되겠다. 선생님, 제가 답지를 보니까요, 여기 아니던데요. x 빼기 y제곱에 x 빼기 z이던데요. 아니, 뭐가 달라? 그쵸? 여기에서 마이너스 꺼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면 얘들 순서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가 2번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나 똑같다고요. 이해됐죠? 그 지난번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에 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차식의 개수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x의 개수가 여기는 음수이고 여기는 양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문제도 만약에 x 빼기 1이나 뭐 x 더하기 1,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있는 개수들을 여러분들이 막 맞춰서 1만 만들면 되게 무궁무진한 항들이 나와요, 식들이. 근데 거기에 조건을 줬잖아. 1차항들의 개수는 얼마로 줬다? 1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풀이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서술형이나 아니면 요 앞에 있는 문자를 미지수로 표현을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그 A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요 식을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또 심지어 이렇게 써도 돼. 안에를 그냥 마이너스를 끌고 와도 괜찮겠죠. 여기다가만 하나 넣어요. 그러면 Y 그냥 이렇게 할까? 순서만 바꿔서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x에 뭐 x 마이너스 z다. 뭐 똑같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딱
어떤 문제의 답안과 비교를 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자,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얘도 보시면 공식 보여요? 안 보여. 선생님 3차니까요. 여기 있는 거 3차의 제곱인데 여기 y잖아. 그지? 근데 얘는요. 조금 뭔가 공통인수로 보일 법도 하죠. x제곱으로 묶어볼까? x 더하기 1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뭘로 묶어볼까요? y로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y. 얘는 1-x야. 1-x제곱.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이 1-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1-x에 1 더하기 x라고 하는 형태로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x가 공통인수구나. 따라서 1 더하기 x라고 하는 걸로 묶을 수 있겠다.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1-x에 그 다음 뭐가 곱해지죠? y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입니다.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x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xy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 여기 있는 안에 것들도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차수가 낮은 것부터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y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y로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x가 될 거고 더하기 x제곱이야. 요거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얘와 얘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는구나. 됐어요? 자, 이렇게 딱 보자마자 공통인수가 어느 정도 보이겠다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보여. 아까 말한 대로 식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얘도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건 y입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걸로 묶어요. 1-x의 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럼 뭐 형태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똑같죠, 원칙은. x 더하기 1이고 자,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y에 1-x에 1 더하기 x.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묶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첫 번째 공식을 먼저 봐야 돼요. 공식 보이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통인수, 치환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치환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 대부분은 이제 제곱과 내제곱이 섞여 있으면 치환하는 걸로 가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fx는 다항함수로 주로 볼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이 몇 개가 있고 2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다항함수야. 그렇다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 다항함수와 연결된 방정식을 해결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인수분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제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자, 얘는 문자가 하나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뿔마 아니죠? 맞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3차고 여기 있는 거 제곱 1차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2라고 하는 게 세제곱에서 나오는 걸로 하기에는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런 거는 아니야. 얘도 아니야. 치환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거대로 정리한 다음에 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내림차수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건 없다. 그쵸? 그럼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꺼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걸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라고 하는 대원칙으로 하셔도 돼요. x제곱으로 묶어볼까?
x 빼기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빼기 2. 자, 그럼 얘는 x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 또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거 끝까지 분해를 하셔야 돼요. x 빼기 1에 x 더하기 1 이렇게. 맞아? 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요. 인수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죠? fx가 x-알파를 이제 이용해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얘가 인수분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f의 알파가 0이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 얘에다가 어떤 걸 넣었더니요, 그 값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여기에 제가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1이라서 1 넣는 거예요. 자, 1을 넣어 봅니다. 그럼 1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빼기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2야. 어때?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f의 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는 뭘로 묶어요? x 빼기 1로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떻게 되더라?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쵸? 자, 그렇다면 이 qx를 내가 정확하게 구해주기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qx는 내가 나누기로 본다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몫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몫을 구하는 과정은요, 그냥 기본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겠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그렇지, 조립제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두 가지 다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내가 f의 알파는 0이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눠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뭘로 나눠요? x 빼기 1로 나눠야 되겠지. 돼요? 자, 그럼 이거 얼마와? x 제곱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얼마예요? 빼기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은 요거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요. 얼마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또 여기에 뭘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될까? 마이너스 2x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고요. 나머지 0이야. 당연하죠.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몫을 구했네? x 빼기 1에 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인데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기본 인수분해 형태가 가능하죠. 어떻게 돼? 그렇지. x 빼기 1과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됐어요? 1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x 빼기 1이라는 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누어 줄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직접 나눗셈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나머지를 그러니까 몫을 다 온전히 구해서 인수분해가 된 거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나눗셈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립제법으로 한번 가볼까? 자, 조립제법은 당연히 개수들만 쓰시면 돼요. 1,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가 되겠다. 그런 다음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1이죠. 자, 방법 기억나죠? 내려가요. 그 다음에 1 더합니다. 이번에는 빼기 1과 곱하면 빼기 1. 자, 더해요. 빼기 2. 자, 곱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면 0이 되겠다. 자, 내가 어떤 값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여기가 0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상수, 얘가 1차, 얘가 2차가 되겠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건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친구와 그 다음 여기에 있던 요거 그게 뭐야? x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나눗셈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몫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 건데요. 어떻게 나가냐? 솔루션 3인데 선생님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인수로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다 x 빼기 1을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조립제법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 뒤에를 채우는 건데 그걸 매번 조립제법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 좀 암산을 좀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기존에 있던 식은 요거인 건 알고 있죠? 자, x 빼기 1로 묶었어요. 그럼 그 다음 최고차항은 몇 차가 돼야 될까? 여기가 3차이기 때문에 2차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x제곱으로 먼저 적어요. 왜? x세제곱 만드는 건 요거 하나 곱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걸 만든다. 그 다음이 중요해. 이걸 먼저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얘와 곱해지는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잘 봐요.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x에 대한 걸 곱하면 또 x제곱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산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는 오는 게 마이너스 x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 곱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러면 x제곱에 대한 항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네? 맞잖아. 됐어? 그 다음 또 이렇게 곱해요. 숫자랑 먼저 곱해 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곱하니까 x가 되겠죠? 자, x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실제 마이너스 x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얘하고 뭐하고 곱해? 상수하고 곱해야 되겠지? 그럼 걔가 x에 대한 항이 나올 거야. 그럼 그 항과 요거하고 계산해서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2만 나와도 마이너스 2x와 x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다.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왜? 2차, 1차 상수까지 오면 끝이라고요. 근데 이 결과가 어때?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하고.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면 자주 쓰게 될 건데 암산을 이용해서 요 식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 x 빼기 2와 x 더하기 1 하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차수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내가 1을 넣었더니 운 좋게 0이 된다는 거 파악을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내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들에 대한 값들을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그러한 알파 값들의 후보. 알파 값의 후보.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f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자, 얘는요. 이렇게 구해요.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의 약수. 자, 얘는요.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얘들로 조합된 것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은 다 알파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저것들 중에 뭔가 하나 넣으면 되는 것들이 꼭 나오더라.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 얘 최고차항의 그 개수 얼마예요? 1.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2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부호 바꾸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1분의 2라고 하는 게 되는데 또는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뿔마가 가능하고 여기 뿔마가 가능할 거야. 그럼 이들 중에 하나를 먼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사실 차수를 줄였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 1 아니면 2라고 하는 것들을 넣었을 때 0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것도 꽤 많이 나와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됐을 것 같고요. 알파의 후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편하게 제일 만만한 거 어떤 숫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거부터 넣어볼까? 인수정리니까 넣었을 때 함수값, 이걸 함수라고 하면 0이 돼야 돼요. 자, 1 넣어볼까요? 그럼 3 더하기 4 빼기 1 빼기 2야. 요거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이고 빼기 2가 되겠다. 어때요? 됐죠? 0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x 더하기 1을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나눗셈으로 하셔도 되고요.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의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알겠지? 한번 해볼까? 나눗셈으로 한번 해보자. 요 파트에서만 제가 연습할 겁니다. 나머지에서는 이제 다 편하게 할 거예요. 3x 세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x 제곱이 오면 되고요. 그럼 3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자,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뭘 곱하면 돼? 최고차항은 플러스 x.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위에서 아래를 또 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 2를 곱하면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왜? 인수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온전히 써보면 x 더하기 1에 3x 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한 거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3, 1이고요. 그 다음 2, 1이야. 자, 여기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3x 빼기 2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정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정리 안 하면 조금 그 감점이 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서술형 같은 평가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최대한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듯이 써야 되고 그리고 답안도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료형들끼리 계산 다 해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림차순으로. 왜? 우리가 내림차순 배웠잖아요. 일반적인 다항식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쓰면 왜 배워? 굳이. 그지? 자, 이것도 x 더하기 1의 제곱에 3x 빼기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겠죠? 자, 좋습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조립제법. 자, 3 4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해요?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 넣어야지. 그치? 내려와요. 3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고 2가 된다. 여기 얼마? 0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어떻게? 그렇지. 만들어가는 거야. x 더하기 1과 자, 저기에 있는 3x 세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 오는 게 3x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3x 제곱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4x 제곱이야. 그러면 x 제곱이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럼 그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또 x와 1을 곱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여기 x에 얘와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최고차항의 개수 3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부호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약수 3, 1. 그 다음에 여기에 약수 얼마야? 2, 1이야. 그런 다음 요것들끼리 연결된 것들을 다 뿔말을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1분의 1 해서 1,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그 중에 하나 된 거고요. 1분의 2,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분의 용 끝났고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 부호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도 여기 있는 거 뭐야? x값 3분의 2라고 하는 게 0을 만들죠. 됐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수에 대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제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 후보군들을 뽑아내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1하고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안 되면 그 다음 대부분이 2하고 마이너스 2 넣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있거든. 자, 그 다음 유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보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공식 적용이 힘들면 치환 안 돼. 문자가 여러 개인 것도 아니야. 그럼 얘는 어쨌든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수정리로 가야겠구나. 그럼 요거에다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 1 넣어볼까요? 1 더하기 1 빼기 7 빼기 1 더하기 6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야? 8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 8. 그러니까 1 넣으면 된다. 그래서 인수로 가는 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 말은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돼. 첫 번째, 오늘까지만 이렇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야. 뭘로 나눠? x 빼기 1로. 요거 부호 반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 1 넣었다고 해가지고 딱 좋네? 그랬더니 x 더하기 1로 하면 큰일 나. 자,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위에서 아래 빼야 되겠죠? 얼마야? 2x 세제곱. 여기 빼기 7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고요. 자, 요거 하자 플러스 2x 제곱이야. 그러면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또 마이너스 5x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x 제곱 그리고 플러스 5x. 자, 빼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구나. 마지막 얼마? 마이너스 6이야. 했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6 해서 얼마?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로 봤더니 얘도 지금 몇 차예요? 최고차항이 3차야.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 그렇지, 똑같아. 뭔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를 뭘 대입해서 0을 만들까? 해보면 1 넣어볼까요? 1 더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2 빼기 5 빼기 6이야. 요건 안 되는구나. 마 1 넣어볼까요? 마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또 뭘로 해줘야 돼? 그렇죠. 아이고, 요번에는 어차피 단계형이니까 조립제법으로 갈까요? 자, x 세제곱에 1, 2, 마이너스 5 빼기 6이야. 자, 요번에는 아까 얼마 넣었다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넣어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비로소 얼마가 됐어? 상수 1차, 2차. 요 정도까지만 오면은 이제 땡큐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했던 거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x 플러스 3에
x 빼기 2라고 하는 걸로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4개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이거 다 하려고 했더니 2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첫 번째는 나눗셈으로 일단,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립제법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곱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x 빼기 1에 뭘 곱할까? x 4제곱이 돼야 돼? 그럼 x 세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x 세제곱이야. 그럼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2x 제곱이구나. 차수를 내려가면서 그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근데 필요로 하는 건 마이너스 7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x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이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플러스 5x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또 0이 되는 거는 아까처럼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리하는 건 또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조립제법으로 한 번에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해보면 1,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1, 6이잖아요. 지금 얘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있던 건 아까 1입니다. 맞죠? 내려 1, 2,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이야. 자, 그래도 여전히 차수가 몇 차예요? 3차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에 세제곱과 제곱과 x, 그리고 상수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 뭘 넣으면 또 0이 될까를 찾아요. 그랬더니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여기에 이어서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괜찮아요? 또 할 수 있기는 해. 어떻게?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게 얼마였냐면 2였어. 2.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요. 2로 1, 2, 3, 6, 0. 그럼 얘는 x 빼기 1과 x 플러스 1과 x 빼기 2와 x 플러스 3으로 마무리가 되겠구나. 마치 뭐 같아요, 이거? 소인수분해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차수가 높은 건 여러분들이 이 차수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만 있다면 이게 0 되는 거를 또 찾고 거기 넣고 또 찾고 또 찾고 가셔도 된다. 근데 대신 2차까지 오면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은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선 하는 게 더 빠르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쨌든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식, 하나는 치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그 다음은 인수정리. 내가 0 되는 걸 찾아서 직접 대입해서 쭉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들대로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